제2의 탄핵.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우한 폐렴 코로나19를 초동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큰 실수를 범한 탓에 오늘 현재 확진자는 7,500여 명을 넘고 검사 진행자가 18,400여 명, 사망자는 54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확진자나 사망자가 계속 나올 태세입니다. 유럽은 특히 이태리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등의 확산세와 사망자 증가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19의 팬데믹 공포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경제 공황도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감염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스크인데 그 마스크마저 지정한 요일에 몇 시간 동안 긴 줄을 선 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서야 겨우 본인 것만 지급받죠. 물론 10세 미만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배급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어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말썽 많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우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식량 배급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돈 배급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까? 나락거리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며 엉뚱하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언론도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렇듯 나라가 온통 우한 코로나19에 쏠려 있어서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이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이 떳떳하게 알릴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총선을 한 달이 앞두고 3월 6일 개헌안을 기습 발의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로서 제작 과반수인 148명의 발의자가 필요한데 물론 민주당 국회의원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야당인 민생당 18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 6명, 그리고 민주당 92명에다가 미래한국당 1명, 미래통합당 22명까지 딱 148명이 개헌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 개헌 발의는 제2의 탄핵 사건의 시작입니다. 개헌안은 앞으로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헌 발의를 하면서 개헌안의 제안 이유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국민 발안 제도인데 이를 도입하면 국민의 의사 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 민주주의를 투표 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썸특한 말입니다. 이것은 탄핵 사태의 결과를 가져온 광장의 촛불 광기를 이제는 합법적으로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만을 표방함으로 공산 사회주의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 그 시도가 꺾이고 주춤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정신없는 사이를 틈타 개헌 발의를 기습적으로 한 것입니다. 개헌 발의를 한 148명 가운데 미래통합당, 전자유한국당의 명단은 김무성, 김용태, 이해운,
김성태, 여상규, 안상수, 정병국, 정진석 등 22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 때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여 탄핵 찬성을 한 찬탄파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핵의 결과 나라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 책임제를 채택함으로 바지 대통령을 하나 세우고 총리, 장관 등의 권력을 여야 구분 없이 오래오래 나눠 먹자는 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미 합의해 놓은 듯 보입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영어의 몸이 되기까지 수수방관하고 때마다 무너져가는 당을 구한 주군을 탈당까지 시키는 배응망덕한 자들이 이번에도 나라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적들과 동침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울 달콤한 말을 주고받으며 헌법 개정의 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제2의 탄핵 사건의 시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붙여지는데 148명의 개헌 발의자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관위원장은 원래 김문수 전 지사, 정광훈 목사 등이 당 홈페이지를 통해 상위 추천을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대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내세웠는데 미래통합당의 공천 확장자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며 끝까지 당을 지키고 5.18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과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애국 활동을 했던 애국 보수 세력들은 거의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그나마 경선에 붙여지고 엉뚱한 지역구로 보내는 대신에 햇빛 정책 지지자, 민주당 출신, 좌파 활동자, 유승민 계열, 안철수 계열 등임에도 막판 통합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단수 추천이나 전략 공천 지역의 후보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며 미래통합당도 그나마 남아있던 당의 투쟁력이 완전 소멸되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내각제 세력에게 접수되어가는 것은 물론 주사파 세력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위기감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넘게 아스팔트 위에서 눈비바람을 맞아가며 피눈물을 흘렸던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은 누구를 어느 당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할까요? 이러한 형국이라면 여야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누가 국회의원이 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미래통합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란 게 있죠? 상식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 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백두산이 터지든지 김정은이 죽든지 그래서 북한의 왕조 정권이 바뀌든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정권이 바뀌든지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구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일사각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중국처럼 십자가가 불태워지며 교회당이 중장비로 철거되는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자유가 있을 때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끝으로 지난 3년 넘는 세월 동안 눈비바람을 맞으며 구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진정한 애국 세력들이나 정당들 모두를 애국 우파의 염원대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로 묶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사파와 대항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우리들은 동시에 특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이것뿐입니다. 4월 15일까지 남아있는 한 달여가 우리의 생사를 가를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